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나토미 앤 트레이닝 황성욱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듯이 나머지 파트를 나갈 건데요. 저번에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관절별 움직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관절별 움직임이요. 자, 먼저 몸통을 볼게요. 축에 대한 움직임을 볼 건데 이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축에 대한 움직임이에요. 자, 플렉션, 익스텐션. 이거 할 게 따로 없어요. 사실은. 선생님들이 좀 외우면 되긴 하거든요. 어쨌든 자, 이게 시상면의 움직임이라고 말씀드렸죠. 시상면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상면이 어디를 어떻게 가르는 몸의 좌우를 가르는 면이죠. 이 면을 긁고 일어나는 움직임보다 바로 그쵸, 시상면의 움직임이고 그것이 굴곡과 신전 혹은 신용어로는 편과 굽힘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같은 용어 이거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절의 각도가 넓어진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걸 폄이라고 표현합니다. 폄. 그래서 관절의 기준은 이때 어디예요? 몸의 앞쪽이에요. 앞쪽. 그래서 앞쪽이 이렇게 목 보세요. 목. 앞쪽에 이 각도가 쭉 늘어나요. 그럼 이 각도 있죠. 요게 어떻게 돼요? 요게 늘어나죠. 그럼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아, 저거는 목 신전이다. 사실 목 신전이라고는 경추 신전이 맞겠죠. 근데 어쨌든 선생님들이 아직 경추나 이런 자세한 부분을 모르니까 목이라고 그냥 제가 뭉뚱그려 표현할게요. 목의 신전 혹은 목의 펌이 일어났다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이 앞쪽의 각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턱과 이 목 사이의 각도가 줄어들게 되죠. 그럼 우리가 이거 뭐라고 해요? 아, 목이 굽혀졌다. 목, 그렇죠. 굴곡 혹은 목 굽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경추겠죠, 경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몸이 뒤로 젖혀져요. 이건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몸통 펴이겠죠. 반면에 이건 뭐라고요? 몸통이 이 각도가 점점 좁아지게 되죠. 그럼 이걸 뭐라고 해요? 몸통 굽힘이라고 표현합니다. 굳이 뭐 어렵게 표현하면 구형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체간 굴곡, 체간 신전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근데 체간을 신용으로 이제 몸통이라고 표현하니까요. 그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알아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절의 각도가 넓어지는 것을 저희가 폄이라고 표현하고 관절의 각도가 좁아지는 것을 저희가 굽힘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팔꿈치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팔꿈치 각도가 이렇게 좀 표현할게요. 자, 각도가 이렇게 되죠. 그렇죠? 완전히 굽힌 거 완전히 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관절의 각도가 이런 식으로 요게 만들어내는 각도죠, 이게. 그렇죠? 이 각도가 점점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여기 각도가 좁아지면 이걸 뭐라고 해요? 팔꿈치 굽힘이라고 표현하고 구용어로는 주관절 굴곡이라고 표현합니다. 주관절이 팔꿈치 관절이랑 같은 말이거든요. 구용어예요. 한자니까. 반면에 이 관절의 각도가 넓어져요. 그럼 이거 뭐라고 해요? 그렇죠? 관절, 팔꿈치 관절의 폄이라고 표현합니다. 주관절 신전이 되겠죠. 이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있는 것들이 관절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앞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쪼그라들어. 그럼 이게 뭐예요? 다 굴곡이에요, 굴곡. 앞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손목은 어떻게 쪼그라들어요? 손목의 앞부분이 어디예요? 이게 앞부분이잖아요. 이건 뒷부분이고. 자, 앞부분이 이렇게 좁아들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손목 관절 굽힘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굽힘의 형태, 그러니까 모든 관절의 굽힘의 형태를 좀 알고 싶으면 뱃속에 있는 태아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 뱃속에 있는 태아가 보통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려 있죠. 그렇죠? 물론 뱃속의 어떤 태아 주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말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손가락도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말려 있죠. 이게 뭐예요? 이 굽힘이에요. 마찬가지로 어깨 관절도 앞부분이 기준인데, 자, 앞부분이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기준선이 있어요. 자, 이렇게 쭉 기준선이 딱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의 관절이 각도가 지금 어떻게 돼요? 어깨 팔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좁아지죠. 마찬가지로 앞이 기준이긴 해요. 근데 이 기준선을 조금 더 올리면 됩니다. 자, 기준선이 이렇게 어깨 관절에서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올라갔다고 표현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팔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볼펜과 어깨, 이 팔의 각도가 어떻게 돼요? 좁아지죠. 그럼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관절, 어깨 관절의 굽힘 혹은 굴곡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자, 이 상태에서 팔을 제가 이렇게 뒤로 보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볼펜과 이 팔의 각도가 넓어지죠. 그럼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어깨 관절의 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은 선생님들이 목이나 이런 몸통이나 손목 같은데 이런 직관적인 부분과는 살짝 이해하기가 약간 다를 거예요. 관절의 기준에 따라서 관절의 각도가 좁아지면 굽힘, 넓어지면, 많아지면, 커지면 뭐라고 표현해요? 펌이라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을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뿔이 하나 쭉 올라가 있어서 기준선이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플렉션, 익스텐션 이게 다 뭐다? 시상면에서의 움직임이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모음과 벌림. 자, 이거는 어디 움직임을 말씀드렸죠? 어느 면? 관상면에서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상면은 어떤 거나 몸의 앞뒤를 나누는 움직임 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면을 긁고 일어나는 움직임보다 다 관상면의 움직임이다. 근데 이 면을 긁고 일어나는 게 뭐예요? 팔 들었다가 내리는 거. 요거예요.
그래서 관상면이 신용어는 이마면이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요거의 기준은 지금 제가 이게 몸의 중심에서 멀어진다면, 가까워진다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아까 이제 굽힘과 펴 있죠. 그거랑 기준이 같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좀 더 직관적으로 알려면 몸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것과 가까워지는 것들, 이것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직관적으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동작 볼게요. 어떤 것이든지 일단 기준이 뭐예요? 절대적인 기준은 해부학적 자세 기준이죠. 해부학적 자세 기준에서, 자, 요게 이제 기본적인 어깨 각도란 말이에요. 자, 어깨 볼게요, 어깨. 자, 여기 상태에서, 자, 해부학적인 자세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해부학적인 자세 기준으로 해서 각도가 점점 이 팔과 몸통의 각도가 어떻게 돼요? 넓어지죠. 이거 뭐예요? 관절의 각도 넓어지네? 그럼 이거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벌림이라고 표현해요. 혹은 구용어로는 외전, 영어로는 ab덕션이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몸의 중심에서 초기 움직임이 몸의 중심에서 멀어지려고 하고 있죠. 우리가 몸의 중심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여기서 뭐 벌림해보세요 이렇게 되면 약간 선생님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해도 몸통이랑 가까워지고 이제 이렇게 해도 몸통이랑 가까워지잖아요. 몸통 기준이랑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워보면. 그렇죠? 그래서 시상면의 움직임처럼 관절의 각도를 기준으로 하되 몸의 중심으로서 우리가 가끔씩 이해해도 괜찮다라고 선생님들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관절의 각도를 무조건 기준으로 하세요. 자, 그래서 관절의 각도, 일단 기본적인 관절의 각도는 우리가 해부학적 자세 기준으로 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모음 해보실게요. 모음하면 어떻게 돼요? 모음이 뭐예요? 그렇죠. 관절의 각도가 좁아지는 거잖아요. 관절의 기준이 일단 뭐예요? 해부학적 자세예요. 이렇게 닫혀지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렇게 관절의 각도가 넓어지니까 뭐예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벌림. 자, 이 상태에서 해부학적 자세로 가까워지게 되니까, 그렇죠. 관절의 각도가 닫히게 되는 거죠. 그럼 모음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몸통 기준으로 해서 이거 뭐야? 이것도 관상면의 움직임이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건 뭐예요? 그렇죠. 가쪽 굽힘, lateral flexion 혹은 lateral bending 이렇게 표현합니다. lateral bending, lateral flexion. 굳이 구용어로 표현하면 측면 굴곡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지 움직임에 적용할 때만 이렇게 모음 벌림이 되게 된다. 그렇죠. 근데 사지 움직임이 별거 없어요. 왜냐면 두 개밖에 없거든요. 팔이랑 다리. 요거예요, 요거. 자, 그럼 선생님들 볼게요. 여기서 재밌는 건데, 자, 손 볼게요, 손 요거. 자, 손. 이거 뭐라고 할까요? 요거. 팔, 해박적 자세 기준 말씀드렸잖아요. 해박적 자세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손가락을. 이거 뭘까요? 중심에서? 이때 중심은 딴 게 아니라 가운데 손가락 기준입니다. 손가락이랑 발가락은 가운데 손가락과 가운데 발가락 기준으로 벌림, 모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손가락과 발가락은 그런 식으로 기준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로테이션, 레터럴 로테이션. 자, 이게 어디 움직임이에요? 가로면 움직임이죠. 그래서 얘는 이제 안쪽 돌림, 가쪽 돌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구용어로는 내외전, 외전이라고 표현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요렇게 선생님들이 알아두셔도 괜찮습니다. 이때 몸의 중심은 앞쪽 기준이에요. 앞쪽 기준. 등 쪽이죠. 척추 길이끈 있는데, 척추인데 거기도 몸의 중심이잖아요. 근데 거기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왜냐면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외전을 하게 되잖아요. 이것도 어쨌든 간에 팔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리잖아요. 그럼 이것도 몸의 뒤쪽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때 몸의 중심에서, 이때 뭐냐면 몸의 앞중심이죠. 흔히 그냥 배꼽이랑 이 명치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자, 손이 해박적 자세 기준이잖아요. 해박적 자세 기준. 이 상태에서 이 가운데 라인과 멀어지는 동작. 이게 뭐예요? 다 가쪽 돌림이에요. 가쪽 돌림. 다리도 바깥쪽으로 돌리는 거. 배꼽이나 배꼽 기준에서 멀어지잖아요. 허벅지가. 그러면 다 뭐예요? 외전, 가쪽 돌림, 레터럴 로테이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어렵지 않죠. 동작은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다 근데 일단 우리가 딴 전제가 없으면 해부학적 자세 기준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요 기준, 요렇게 선생님들이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어깨가 선생님들 좀 헷갈리고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외전, 내외전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 해부학적 자세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요 상태에서 이렇게 팔 옮기는 거 있죠. 이렇게. 자,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해부학적 자세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렸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렸어요. 이거 그대로 여기 옆에 딱 붙여보세요. 해벅지 자세로. 그러면은 손목이 그렇죠.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형태가 나오니까 이것을 저희가 외전이라고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다른 것도 넘어가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요 동작들 있죠. 요 동작들은 선생님들이 뭐 레터럴 플렉션, 가쪽 굽힘, 측면 굴곡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축 골격, 척추랑 목, 그렇죠? 흉추나 뭐 요추나 이 목 있죠. 경추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이 관상면에서 움직일 때, 이마면에서 움직일 때 나타나는 움직임이고요. 자, 근데 썰컴덕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휘돌림이라고 표현하고 구용어는 선회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요거 보시면 돼요. 요거 이렇게 팔 움직이는 거예요. 팔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싸울 때 애기들 싸울 때 그냥 막 이렇게 팔 손 돌리잖아요. 요게 바로 휘돌림입니다. 휘돌림. 선회라고 해요. 선회.
자, 이거는 엉덩관절과 어깨관절, 어깨랑 고관절 있죠. 얘네에서만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절구관절이라고 해서 얘네 관절 형태가 요렇게 돼 있고 다리랑 팔이 이렇게 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움직임이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즉 관상면과 시상면과 신용으로 할게요. 자, 시상면을 여기서 많이 쓰니까 앞뒤면보다는 우리가 이제 시상면을 많이 씁니다. 시상면과 이마면과 가로면에서의 움직임이 어깨관절하고 엉덩관절에서는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작들 다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동작 다. 그래서 우리가 선에 휘돌림을 할 수 있는 동작 어떤 사지들은 팔과 그렇죠 허벅지밖에 없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상완과 위팔과 이제 대퇴골, 넛다리뼈밖에 없습니다. 얘네가 이제 주로 다 이렇게 선의 동작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별거 없죠. 자, 그다음에 수피네이션과 프로네이션 이걸 이 뒤침과 엎침이라고 표현합니다. 요거는 선생님들이 별표를 좀 쳐주셔야 돼요. 자, 이런 동작들, 이런 말은 발목 관절하고 우리가 아래팔, 손 전환 있죠, 전환 움직임 표현할 때만 써요. 다른 때는 안 씁니다. 물론 쓰는 사람도 있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뭐 그것까지는 들어가진 않을 거니까 발목 관절과 아래팔 움직임에만 사용해요. 해부학적으로 원래 그래요. 우리가 해부학적 자세를 생각해 보면 손바닥이 다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앞을 보고 있죠. 요게 뭐냐면 뒤침입니다. 뒤침 이미 돼 있는 거예요. 해부학적 자세는. 자, 손바닥의 위를 보고 있는 거 다 이게 뒤침이에요. 근데 반면에 프로네이션은 뭐냐면 엎침 뭐냐면 손바닥이 아래를 보는 겁니다. 아래를 보는 거. 그래서 이거 사람들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통 외우냐면 자, 웨이터 저 이제 제가 학사 때 그러니까 대학생 때 그 해부학 교수님 어떻게 알려주셨냐면 웨이터를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웨이터가 수프를 딱 서빙을 하는 거야. 서빙을 할 때 보통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서빙하잖아요. 이렇게. 이게 무슨 자세예요? 스프니까? 스프를 지금 서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스프를 서빙하고 있으니까 수피네이션. 이 자세가. 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누가 발을 걸어서 스프를 엎어뜨렸네? 스프를 엎어뜨렸어요. 이게 뭐예요? 그렇죠. 엎침. 그렇죠. 그래서 프로네이션. 이렇게 알아주셨어요. 뭐 이건 외우는 방법은 다양하니까 선생님들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뭐 기타 다른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손은 이런 식으로 엎침과 뒤침. 자, 요게 뭐예요? 스프를 지금 서빙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수피네이션. 요게 그렇죠. 뒤침. 엎어뜨리면 이게 프로네이션. 요거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반면에 발은 어떻게 될까요? 발은 자, 지금 보실게요. 이렇게 엄지발볼이 이렇게 안쪽을 향해서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수피네이션. 저희가 뒤침이라고 표현하고요. 반면에 새끼발볼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올라가는 형태 있죠. 이런 거를 저희가 프로네이션, 엎침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인벌전과 이벌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선생님들. 자, 인벌전과 이벌전은 단순히 발목 관절에서 관상면의 움직임만 표현한 겁니다. 관상면의 움직임. 즉 앞에서 봤을 때 엄지발볼이 이렇게 안쪽으로 가. 이렇게 안쪽으로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인벌전이에요. 관상면에서. 반면에 관상면에서 몸의 중심에서 멀어져. 그럼 새끼발볼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가는 거죠. 이러면 이벌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벌전과 이벌전이 사실상 여기에 포함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손은 간단해요. 손은 왜냐면 우리가 이 척골, 좌뼈와 노뼈의 움직임만 우리가 표현을 하기 때문에 뭐 수피네이션, 프로네이션은 이제 이거의 회전 움직임인데 자, 손은 되게 간단합니다. 근데 발목에 있어서 수피네이션은 상당히 좀 복잡한 움직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제가 썰어드릴게요. 발목에서 수피네이션은 여기다가 인벌전, 그러니까 이거 안쪽 번짐 플러스 여기다 뭘 추가하냐면 발바닥 굽힘, 그다음에 플러스 우리가 안쪽, 그러니까 모음이죠. 모음까지 같이 추가해 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 세 가지 움직임이 합쳐져야지만 우리가 수피네이션이라 부르게 됩니다. 이 움직임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여기 있죠. 이 뼈. 요 뼈가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단어가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움직임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뭐 형태만 보게 되면 굉장히 수피네이션과 인벌전이 비슷한 형태로 일어나긴 하는데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딱 구체적으로 딱 접근했을 때는 사실상 수피네이션 안에 인벌전이 포함된 거다라고 선생님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들 이 모음이 또 들어가잖아요. 아까 제가 인벌전이 관상면에서의 움직임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모음은 사실 수평면에서의 모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평면. 안쪽 돌림이랑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거골이 돌아갈 때 이게 오른쪽 발이라고 할게요. 자, 우리가 수피네이션을 만들게 되면 이렇게 거골 있죠. 그 목말뼈, 요 뼈 있죠, 요 뼈. 요 뼈가 이렇게 안쪽으로 돌아가요. 이거를 모음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해요? 안쪽 돌아가는 게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게 발바닥 굽힘이죠. 발바닥 쪽으로 굽힘 내는 거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안쪽 번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돌아가는 게 모음, 그다음에 이렇게 발바닥 굽힘하는 게 그렇죠. 족저 굴곡이죠. 발바닥 굽힘. 그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이게 그렇죠. 인멀전, 관상면에서 이렇게 모아지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발목 관절이 살짝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너무 일단 지금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우리가 나중에 기능해부학이나 이런 걸 배울 때 좀 더 딥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들이 맨 처음에 배우셨을 때는 수피네이션과 인벌전이 거의 비슷하구나. 근데 대신 우리가 아셔야 될 건 뭐예요? 대신 수피네이션이 좀 더 발목 관절에서는 복잡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네이션은 반대겠죠. 얘는 뭐예요? 얘는 이벌전에서 아까 발등 굽힘. 발등 굽힘이랑 발바닥 굽힘은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벌림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회전하고 그 다음에 발등 굽힘을 하고 얘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관상면에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벌림. 이 작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트랙션과 리트랙션 이거 많이 쓰죠. 자, 이거 어깨뼈 특히 어깨 운동할 때 이거 많이 쓰잖아요. 프로트랙션은 내밈입니다. 내밈. 앞으로 내미는 거.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내미는 거예요. 리트랙션은 반면에 들임. 자, 턱 볼게요. 턱 관절에서 많이 쓰거든요. 옆에서 봤을 때 턱을 이렇게 내밀면 이게 프로트랙션이에요. 이거를 내밈 혹은 앞 전체 써가지고 전인이라고 표현하고요. 턱을 당겨요. 이렇게 당겨. 이거는 후인. 신용으로는 드림이라고 표현하고 이제 영어로는 리트랙션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 턱이랑 머리 프로텍션, 리트랙션, 내밈, 드림. 그리고 어려운 거 없어요. 그다음에 빗장뼈, 빗장뼈죠. 쇄골을 앞으로, 그렇죠. 내밈, 드림 이거예요. 어깨뼈도 이게 어깨뼈잖아요. 내밈, 드림. 그래서 어깨뼈랑 쇄골이랑 거의 같이 비슷한 움직임으로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엘리베이션과 디프레션, 올림과 내림인데 어깨뼈나 턱 움직임에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깨 이렇게 올려 으쓱 이게 뭐예요? 올림, 엘리베이션, 내리는 거, 디프레션, 내림, 하강. 자, 거상, 하강. 턱도 하강, 거상. 이 담을 때. 그게 어려운 거 없어요. 이럴 때 이제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쓴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발바닥 굽힘이랑 이제 발등 굽힘 나왔네요. 우리가 선생님들이 생각했을 때 아까 제가 앞쪽 기준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앞쪽 기준으로 이렇게 앞쪽 각도가 좁아지는 것은 굴곡, 넓어지는 것을 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말씀을 그렇게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이 발등을 당기는 것들 있죠. 이렇게 발등이 이렇게 당기는 거. 요거를 우리가 굽힘, 요거를 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표현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좋은 질문인데 우리가 이거를 일단 발생학적으로 회전이 어떻게 일어나냐에 따라 좀 다른 거예요. 발생학적으로 상지는 우리가 태아 때 상지는 이렇게 외전하고요. 하지 쪽은 이렇게 내외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발바닥이 앞쪽을 향하게 되거든요. 배 쪽을 향하게 돼요. 이렇게 내외전하게 돼서.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쪽을 향해서 움직이는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굽힘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자, 발바닥이 배 쪽을 향하게 이제 발생학적으로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발바닥을 내리는 게 뭐예요? 배 쪽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굽힘이라고 표현해요. 발바닥 굽힘. 그다음에 발등 굽힘은 또 왜요? 우리가 발생학적으로 그렇게 태어났어도 실제로 이제 완성체로 딱 태어났을 때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발등이 앞쪽이잖아요. 그래서 발등을 당겼을 때 이 각도가 좁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굽힘, 발등 굽힘, 발바닥 굽힘 이런 식으로 둘 다 같은 굽힘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어떤 발생학적인 이유를 알면 아는 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모르는 분들은 그냥 그런가 봐 하고 이제 외우라고 많이 하세요. 근데 이런 이제 이유가 있다. 해박적으로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근데 좀 받아들이기 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해박적 발목 용어로는 둘 다 발등을 당기는 거, 발등 굽힘, 발바닥을 피는 거, 발바닥을 쭉 내미는 거, 그것도 다 발바닥 굽힘. 두 개 다 똑같이 굽힘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굽힘의 방향이 발바닥 쪽으로 향하냐, 발등 쪽으로 향하냐 이것만 선생님들이 알아두시면 크게 헷갈릴 일은 없으실 거예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손의 움직임입니다. 손의 움직임. 자, 오포지션, 맞섬입니다. 맞섬. 이걸 대립이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엄지가 새끼를 만나고 약지, 중지, 검지 이게 다 만나는 거 있죠. 이게 다 맞섬 작용이에요. 맞섬 작용. 맞섬 작용은 인간에 있어서 굉장히 특이한 우리가 인간으로 진화하면서 굉장히 유니크하게 만들어진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엄지랑 새끼랑 맞섬이 정말 유니크한 어떤 진화론적 결과물이거든요. 자, 어깨를 바라보다 책에 제가 잘 써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치우침. 자, 주로 턱이나 손목 움직임에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 이렇게 있죠. 자, 손목이 이렇게 치우쳐져요. 이렇게 치우칠 수도 있죠. 자, 요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좌뼈라고 표현하고 엄지손가락에 있는 걸 우리가 노뼈라고 표현해요. 자, 이거 뭐예요? 좌뼈 쪽이니까 우리가 좌쪽 치우침. 이렇게 되면 노쪽 치우침이라고 표현해요. 턱도 자,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죠. 이렇게 관상면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자, 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벌림, 모음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그냥 치우침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치우침. 손목도 이렇게 물론 이거 에비덕션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맥락, 글의 맥락이나 이런 것을 보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왜냐면 서 있으니까 이렇게 상태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요게 다 몸의 중심에서 멀으니까 뭐 손목 에비덕션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맥락적으로 우리가 좀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틀렸네 이게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죠. 그렇죠? 어쨌든 문맥상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관절별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는지 알아볼 겁니다. 사실상 복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복습.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 똑같아요. 예. 거기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자, 이게 뭐예요, 선생님들? 그렇죠? 요거. 일단은 몸이 앞뒤로 움직이네요. 앞뒤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앞뒤를 표현하는 움직임면이 뭐예요? 시상면이죠. 그럼 시상면의 움직임 뭐밖에 없어요? 굽힘과 펴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굽힘, 펴. 자, 이거는 일단 어떻게 돼요? 몸이 좌우로 움직이네요. 몸이 좌우를 긁는 면이 뭐였죠, 선생님들? 그쵸? 이건 이마면이었죠. 이마면의 움직임은 벌림과 모음이었는데 이게 축관절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하나? 어떤 표현을 쓴다? 어떤 단어를 쓴다? 그쵸? 우리가 이렇게 가쪽 굽힘을 쓴다. 그래서 척추니까 가쪽 굽힘. 몸통이 이렇게 비틀어지네요. 이 움직임이 어떻게 일어나요? 이런 식으로 가로면을 긁으면서 일어나죠. 그럼 이거 우리 뭐라 한다? 회전이라고 표현한다. 돌림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관절이니까 안쪽 돌림, 뭐 가쪽 돌림 이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회전, 돌림이다. 몸통 돌림. 자, 아까 이제 어깨 관절에서 엘리베이션 말씀드렸죠, 그렇죠? 엘리베이션, 디프레션. 자, 이거 보게 되면 이렇게 갈비대 숨을 들이마셔요. 쭉 흉곽이 커지죠. 이거 우리가 엘리베이션이라고 표현하고 혹은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익스펜션. 글씨가 익스펜션이라고 표현해요. 확장이라고 표현해요. 확장. 그다음에 요거는 콜랩스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어요. 뭐 붕괴는 아니에요. 사실상 확장, 뭐 축소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혹은 우리가 이거를 디프레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디프레션. 콜랩스라서 이게 한국 영어의 문제가 뭐냐면 콜랩스 무슨 붕괴시키다 이렇게 단어를 1:1 매칭해서 그게 안 돼요. 콜랩스는 풍선에 바람 빠지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딱 적절한 이미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어깨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관절이죠. 관절, 뼈, 골격이죠. 자, 이게 어깨뼈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엘리베이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상 근데 이거 어떤 움직임이에요? 움직임면을 굳이 따지면 관상면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관상면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관절이나 이 골격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엘리베이션, 디프레션, 뭐 상승, 하강, 올림, 내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내려가면 이제 하강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요. 자, 이것도 뭐예요? 에이디덕션? 이거 관상면에서 움직임이잖아. 근데 이게 어떤 거예요? 이 어깨 빼면 어덕션, 에이비덕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심축에서 가까워진다, 어덕션, 멀어진다, 에이비덕션 관상면에서. 자, 그 다음에 뭐 어버드 로테이션, 다운워드 이거 선생님들 좀 아시면 좋아요. 이게 뭐냐면 얘가 이것들이 이제 합쳐지면 일어나는 건데 자, 이런 동작들이 합쳐지면 일어나는 건데 요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였을 때 위아래로 움직이고 바깥쪽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게 모아질 수도 있죠. 이게 회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회전하는데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회전하네? 이게 어느 기준이냐면 어깨뼈 끝 기준입니다. 이 끝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회전하네? 그럼 위쪽으로 가는 거네. 어버드 로테이션. 그러니까 상방 회전, 위쪽 돌림이라고 표현하고요. 이게 아래로 내려가네. 하방 회전 혹은 아래쪽 돌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들을 어깨뼈에서 많이 쓰게 됩니다. 또 있어요, 선생님들. 우리가 지금 이 관상면에서만 얘기했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뭐예요? 익스텐션, 플렉션, 익스텐션, 시상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깨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관절 축 있죠. 요 축 기준으로 가까워진다. 이게 뭐예요? 플렉션. 멀어진다. 커진다. 익스텐션. 자, 호리젠탈. 이것도 선생님들 좀 알아주면 좋아요. 이거는 재밌는 게 가로면에서의 움직임이에요. 근데 아까 가로면에서 움직임이 뭐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회전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로면. 근데 얘는 회전뿐만 아니라 이런 특이한 움직임도 나오게 됩니다. 호리젠탈 어비덕션, 호리젠탈 어덕션. 자, 수평 모음, 수평 벌림인데 가로면이에요. 가로면. 자, 가로면이죠. 자, 가로면에서 팔이 어깨가 이렇게 회전할 수도 있지만 얘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죠. 가로면. 이것도 다 가로면 아니에요. 이것도 그렇게.
이것도 우리가 괄호면에서 움직임이에요. 근데 어깨 관절에서만 우리가 특이하게 나타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자 수평 이게 이 상태에서 자 몸의 중심에서 멀어지죠. 뭐예요? 수평 벌림. 몸의 중심에서 가까워지죠. 수평 모음. 별거 없어요. 그래서 가로면에서 이렇게 어깨 관절만 고관절은 없어요. 고관절은 없고 어깨 관절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선생님들이 꼭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숄더 에비덕션, 어덕션 아까 했었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미디어 로테이션, 레터럴 로테이션. 자 이거 뭐예요? 바깥으로 벌어지는 거? 회전, 그렇죠. 몸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거, 그렇죠. 가쪽 돌림, 가까워지는 거, 안쪽 돌림.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자, 팔꿈치는 관절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관절의 각도가 좁아지면 굴곡, 굽힘, 넓어지면 평. 이 상태에서 자 볼게요. 자, 손바닥 있죠, 손바닥. 자, 손바닥 이 위로 간 게 뭐예요 이미? 그렇죠. 이게 수피네이션, 수풀가 없잖아요. 반면에 엎어뜨렸어. 이게 뭐예요? 프로네이션. 엎침, 뒤침. 자, 뒤침, 엎침. 그래서 이렇게 주관절과 전환의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전환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 주관절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손목. 자, 얘도 움직임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플렉션, 익스텐션. 자, 그다음에 이거 뭐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치우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까 제가 에비덕션, 어덕션 말씀드렸죠. 자, 여기 몸의 중심에서 멀어져요. 이게 뭐예요? 그렇죠. 에비덕션. 우리가 벌림, 손목 벌림, 모아지는 거. 그렇죠. 이게 손목 모음. 어렵지 않죠? 턱도 우리가 다 설명했습니다. 자, 입 다무는 거 있죠. 이게 상승, 그다음에 내리는 게 하강, 올림, 내림. 우리가 그다음에 프로텍션, 내밈, 드림, 드림. 턱 들어가는 거 드림. 그게 어렵진 않아요. 자, 골반도 우리가 전방경사랑 후방경사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전방경사, 자, 요 앞에 있는 뼈 있죠. 선생님들 골반 앞에 딱 만져보시면 앞에 있는 크게 잡혀지는 뼈 있죠. 요게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고 뒤에 있는 뼈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걸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앞쪽 기울임이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이거를 이제 구용어로는 뭐라고 표현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용어로는 전방 경사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anterior tilt라고 표현해요. 반면에 이 앞쪽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뒤쪽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 이거를 자 posterior tilt라고 표현하고 구용어로는 후방 경사라고 표현합니다. 후방 경사요. 그래서 이걸 신용어로는 뒤쪽 기울임이라고 표현해요. 골반에선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데 이게 시상면에서만 일어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시상면에서 골반을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그게 뭐예요? 이건 가쪽 기울임, 측방 경사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터럴 틸트라고 표현해요. 레터럴 틸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고관절도 별거 없습니다, 선생님들. 선생님들이 이건 한번 맞춰보셔야 돼요. 자, 고관절을 시상면에서 이렇게 다리를 들어요. 앞쪽 이 기준을 말씀드렸잖아요. 관절의 각도가 좁아지죠. 그러면 이게 엉덩관절 굽힘이 되겠죠. 반면에 뒤로 빼게 되면 앞쪽이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펴이 되겠고, 관상면에서 이제 이거는 관상면의 가로면이네요. 가로면에서 허벅지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요. 좁아지죠. 몸의 중심이 가까워지죠. 그러면 안쪽 돌림. 반면에 이런 식으로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쪽 돌림. 자, 그다음에 관상면에서 관절의 각도가 점점 넓어져요. 이런 식으로 넓어져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벌림. 관상면에서 관절의 각도가 이렇게 좁아지게 됩니다. 이거는 모음. 그게 어렵지 않아요. 자, 무릎도 별거 없습니다. 자, 얘도 시상면에서의 움직임과 이렇게 가로면에서의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 가로면에서의 움직임이 특히나 중요한 게 이 동작들은 무릎이 완전히 편 상태에서는 무릎 회전 동작이 안 나와요. 얘가 굽혀지기 시작하면 대략 30도 정도 굽혀지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 얘가 회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회전. 완전히 펴진 상태에서 회전이 안 나와요. 나중에 뭐 응용해보기나 심화 과정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좀 어려워요. 어쨌든 무릎 관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움직임들은 이렇게 시상면과 가로면의 움직임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팔목과 발가락,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렇게 도르시플렉션, 발등이 이렇게 앞으로 가까워지는 거 도르시플렉션, 발바닥 쪽으로 가까워지는 거 플랜타플렉션. 그래서 이게 발등 굽힘, 발바닥 굽힘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인벌전과 이벌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벌전과 같은 거의 비슷한 말로 수피네이션 있는데 사실상 인벌전이 훨씬 더 큰 범위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벌전이랑 같은 거는 뭐예요? 얘는 프로네이션. 그리고 얘는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거골, 목말뼈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복잡해서 이렇게 이벌전에 포함되는 단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체에 있는 관절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관절의 종류가 6개밖에 없습니다. 간단해요.
그리고 인체에서 주로 많은 관절도 많고 특이한 관절이 그렇게 몇 없습니다. 하나씩 볼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절구 관절 있습니다. 절구 관절. 이게 소켓 조인트라고 표현해요. 볼앤 소켓 조인트 이렇게. 구형으로는 구상관절. 말 그대로 절구. 우리가 떡을 이렇게 찌을 때처럼 절구에 뭘 빠잖아요. 그럼 똑같이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소켓 안에 이렇게 길다란 뼈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뼈가 뭐예요? 어깨 관절과 그쵸? 엉덩이 관절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어요. 얘는 다축성 관절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상면에서 움직이기도 하고 그리고 관상면에서 움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로면에서도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축 세 가지 축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나와요? 선해. 이게 휘돌림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움직임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응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깨 관절은 다축성 관절이기 때문에 부상을 입기 상당히 쉽습니다. 근데 약간 고관절과 달라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타원 관절 있습니다. 타원 관절. 콘달로이드 조인트라고 표현하는데 얘는 이제 손목 관절을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축이 이 절구 관절과 다르게 축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손목 움직임이 뭐만 나왔어요? 굽힘과 펴, 한 축, 그다음에 모음과 벌림, 두 축. 이렇게 두 축밖에 없습니다. 손목 관절이 대표적인 타원 관절이에요. 자, 그다음에 경첩 관절이 있습니다. 얘는 일축 관절. 굽힘과 편밖에 안 돼요. 얘는 대표적인 얘가 팔꿈치 관절이 있습니다. 팔꿈치 관절. 그다음에 다른 것도 있겠죠. 손가락 굽힘과 편밖에 안 돼요. 손가락, 발가락 다 이제 경첩 관절을 띠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안장 관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새들 조인트라고 표현해서 마치 말에 사람이 앉아져 있는 형태를 띈다고 해서 이제 안장 관절을 표현하는데 대표적인 게 엄지 관절이 있어요. 얘는 축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엄지를 보게 되면 맞섬 있죠. 맞섬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앞뒤 이렇게. 이게 맞섬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움직여요? 이렇게 앞뒤로도 움직여요. 이렇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돼요. 축이 두 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맞섬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나중에도 되게 중요한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거 얘가 이 맞섬이 제대로 안 되면 이 관절 안장 관절에 있어서 가동범위나 제한이 생겨버리면 맞섬이 제대로 안 되게 되거든요. 그럼 그립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립이 제대로 안 나오면 뭐가 안 나와요? 데드리프트 할 때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럼 데드리프트 할 때요 숄더나 다른 쪽 부위에 부하가 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동범위나 뭐 중재를 한다고 했었을 때 어디 위주로 일단 봐야 돼요? 그립이 잘 나올 수 있게 일단 여기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엄지 두덩을 봐야 된다고요. 엄지 두덩이나 뭐 엄지를 움직이는 그런 관절들 근육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우리가 데드리프트가 안 돼. 그냥 그립이 잘 안 나오나 보네. 그냥 그러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초적인 것을 제대로 알고 얘가 이럴 수밖에 이게 왜 중요한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일단 우리가 처음이니까 해부학을 처음 배우는 단계니까 이거를 바로 이제 우리가 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프고 일단은 더 배우기가 싫어져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관절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그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 딱 여기까지만 알아두셔도 처음 배우는 단계에선 여기까지만 알아두셔도 굉장히 좋은 굉장히 깊은 어쨌든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신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처음 배우는 단계라 많이 이제 아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엄지에 이런 안장관절의 형태로 엄지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맞섬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있고 이 맞섬이라는 결과물을 통해서 그립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 그립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깨의 가동 범위를 충분히 잘 활용할 수가 있었다. 여기까지만 알아두셔도 굉장히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자, 그다음에 평면관절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발가락 관절이죠. 나머지 관절들도 그러니까 얘 사실 이렇게 움직이는 거 말고 이렇게 발가락 관절이 굉장히 많거든요. 관절이 그 관절들 사이사이가 이렇게 평면 관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손목 관절도 평면 관절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아요. 얘는 축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이 상태에서 얘가 미끄러지기만 하는 거지 얘가 어깨 관절처럼 축이 많아서 이렇게 회전을 한다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미끄러지거나 비틀리는 움직임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발목 발허리 관절이 대표적인 관절이다. 그러니까 이거 외우지 마시고 이런 관절이 있구나. 관절이 이런 종류들이 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외우실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내가 근데 생체를 따야 돼. 그러면 외우셔야겠죠. 마지막으로 중쇄관절입니다. 얘가 피벗 조인트. 피벗 조인트가 뭐예요? 피벗이 뭐예요? 이렇게 제자리에서 도는 거잖아요. 농구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정 축을 기준으로 계속 돌아다니는 것들,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가 중쇄, 피벗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대표적인 이 중쇄 관절로는 이제 C1과 C2 관절이 있습니다. C1이 그러니까 경추 1번과 경추 2번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경추 1번이 이렇게 동그라미 돼 있어요. 이걸 환추, 고리뼈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돼 있고 경추 2번이 이렇게 따봉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경추 1번과 2번이 이렇게 만나요. 그래서 얘가 고개를 돌렸을 때 얘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환추가 이렇게 고리뼈가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이런 경추 1번과 2번의 관절을 우리가 중쇄 관절이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일축 관절이죠. 뭐만 일어나요? 얘는 그쵸. 얘는 가로면에서의 회전만 일어납니다. 가로면에서의 회전.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초적인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해부학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용어들 언어를 배운 거죠. 언어를 배웠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깨 관절에 대해서 어깨 관절의 어떤 뼈, 골격이나 이런 알아야 될 부분들만 알아볼 거예요. 저번에는 제가 자세한 것까지 다 했거든요. 알아야 될 부분만.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땐 다 알아야 되긴 하거든요. 이것도 제 욕심이니까. 선생님들이 꼭 임상적으로 중요한 부분들만 제가 좀 체크를 하면서 흥미를 잃어버리지 않게 제가 최대한 노력을 좀 해볼 겁니다. 일단 노력은 해볼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은 무조건 암기가 필요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뭔가 해박을 해야 되고 뭐 임상적으로 뭔가 이런 해박을 알아야 되는 이런 직업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 아셔야 되고 암기하셔야 돼요. 말씀드렸지만 이거 언어라니까요, 언어. 가가 격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말을 해요? 물론 말하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꼭 숙지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해당 내용들 참고하셔서 외우셔서 저랑 또 계속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